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영국 뉴스입니다. 린제이 호일 하원 의장은 하원의 12개 화장실 중에서 11군데에서 마약 냄새가 난다는 소문과 직원들은 물론 의원들도 코케인을 하원 건물 내에서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금주내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마약 단속에 대한 최신 계획을 발표하기 하루 전 조사 결과 의회 자체가 A등급의 광범위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썬데이 타임즈에 따르면 마약 검사를 받은 12곳의 화장실 중 11곳에서 보리스 존슨과 프리티 파텔의 개인 사무실 근처를 포함해 11곳에서 코카인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내부 조사는 나이트클럽에서 현장에서 약물 소비를 식별하기 위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감지용 물티슈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코카인이 있으면 물티슈가 파란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테스트한 많은 화장실은 의회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약 19,000명의 패스 소지자가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입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어떤 의원이 파티에서 공개적으로 코카인을 들이마시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자리에 기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극도로 위험하고 노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그들은 모른 척 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웨스터민스터 베테랑으로 묘사되는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의회에는 코카인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그것에 절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 배우기도 합니다. 드러난 사람들은 가명이고 그 중에는 야심찬 젊은 의원과 공무원들도 있지만 모두 이번에 경력을 포기해야 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전에도 의회 건물 내에서의 마약 사용으로 인해 일부 직원은 실직하게 되었으며 2명의 마약 딜러가 체포되었고 13명이 의회 건물 안팎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구금된 사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린제이 경은 이러한 혐의를 심각한 불안이라고 말했으며 이번 주 안에 메트로폴리탄 경찰에 우선순위로 제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보수당 의원인 찰스 워커는 마약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탐지견을 배치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원은 탐지견을 사용하여 폭발물을 감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는 탐지견의 범위를 넓혀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무부는 오늘 영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강도와 폭력적인 강도의 절반 이상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마약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10개년 행동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런 계획을 찬성한 보리스 수상은 마약 범죄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의 새로운 엄격한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믿음을 잃은 중공이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미국과 서방 세력의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토니 블랭켄 국무장관은 중공이 자신들이 세계에서 잃어버린 위신을 복구하는 방법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등 엉뚱한 짓을 벌일 가능성을 탐지하고 미리 공개적으로 경고를 내렸습니다. 서툰 짓 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얼음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V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3일 로이터 통신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거나 영내에서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 일본, 호주 등 영내 동맹국이 미국의 개입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즉답 대신 강력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강력한 군사 방어 공약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다시 관여하고 동맹을 복원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방문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I think everything that allies and partners have seen from this administration is a very strong re-engagement, reinvigoration, reaffirmation of our core alliances and partnerships, starting in Asia and in Europe. The very first trip that I was able to take as the Secretary of State was to Japan and Korea, along with Lloyd Austin, the Secretary of Defense.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럴 경우 끔찍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타이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시도와 행동에 관여하며 타이완과 다른 국제사회의 관여를 거부하고 타이완의 고립을 시도하면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hope that China's leaders think very carefully about this and about not precipitating a crisis that would have, I think, terrible consequences for lots of people and one that's in no one's interest, starting with China.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준수하겠지만 동시에 타이완의 자국 방어 역량 보장을 위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동맹국들과 논의하고 있으며 결정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nd I'm sure that countries will be coming to decisions about how they're going to approach this in the near term. 중공은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공산주의 국가들끼리 노는 형편없는 잔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국은 여러 차례 위구르족 인권 문제 개선을 중공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미 지난달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 위구르 인권 문제, 홍콩 자유민주화 문제, 대만 침공 계획, 남태평양 군사기지화 문제 등 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켜온 대가를 금년 겨울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도 서방 국가들의 올림픽 보이콧은 시진핑의 앞날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진핑이 차려놓은 잔치상 앞에서 서방 세계 정상들이 참가한 가운데 벌이려던 한반도 종전선언이라는 평화쇼는 관심 가진 관중이 없어서 하기도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한국 대통령 선거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었던 행사였던 걸 감안하면 4.15 부정선거 해명하라는 요구와 함께 아웃고잉 문정권에게는 악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